보통 그러거든요. 직업이 뭐예요 하면 학교를 다니면 대학생이에요. 근데 그거조차 지나고 나면 직업이 뭐예요? 놀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백수예요. 이건 안 되다 보니까 직업이 뭡니까? 저 전업 자녀예요. 라는 이제 그런 식의 맥락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정리하면 그 사실은 새로운 현상입니다. 볼륨 자체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20대에 한 40만, 30대도 한 거의 40만이고요. 40대도 있어요. 40대도 30만입니다. 이게 합치면 2040 세대의 이 30년 구간은 거의 100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인구 전문가이시죠. 한양대학교 전영수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 사회의 새로운 현상인 이제 전업자녀라는 게 있고, 이게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로 생기는 일인데 이게 어떤 또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그 전업자녀, 이게 어찌 보면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요즘에 이게 집에서 이제 취업 안 하고 캥거루족처럼 이제 지내고 있는 그 어떤 세대, 요걸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약간 좀 그 사회적인 뭐 문제화처럼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분들이 이게 어떤 뭐 개인의 뭐 좀 뭐 노력이 적다, 이게 아니라 어떤 현상이라고 교수님은 보신다는 거 같거든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업 자녀라는 이제 굉장히 생소한 네. 단어라서 많은 분들이 좀 낯선 네. 좀 그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뭐 저를 포함한 아마 뭐 40, 50 혹은 60의 우리 부모 세대라면 네. 굉장히 아마 체감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부모 세대가 중년이 되면 자녀 세대가 이제 둥지를 독립해서 잘 떠나는 게 사실은 이제 부모의 역할이자 사회가 좀 전승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50, 60 세대인 부모님들도 노후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각종 그런 상황에 물려 있는데 연령이 조금 높아간 자녀 세대들이 집안을 떠나지 않는 느낌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 세대들도 사실은 좀 뭐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업 자녀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 아직은 생소합니다만, 아마도 뭐 저도 학교에 있습니다만 학생들한테 이제 그 직업을 이제 물을 때 보통 그러거든요. 직업이 뭐예요 하면 학교를 다니면 대학생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조금 대학 이제 졸업을 했지만 취업이 잘 안 되거나 해서 조금 이제 지체 유예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업 준비생이에요. 혹은 뭐 5학년이에요. 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거조차 지나고 나면 직업이 뭐예요? 놀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백수예요. 이건 안 되다 보니까 아마도 약간은 좀 뭐랄까요? 재미삼아, 유머 삼아서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직업이 뭡니까? 저 전업 자녀예요. 라는 이제 그런 식의 맥락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정리하면 그 사실은 새로운 현상입니다. 이 현상이 이제 거대한 트렌드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시대는 변하죠. 변화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현상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대의 변화의 가장 큰 게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인구 변화인데요. 인구 변화라는 게 이제 큰 그 줄기에서의 변화의 폭이라면 곁가지에서는 사실은 새로운 현상들, 새로운 어떤 그 뉴스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제 독립할 연령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독립하지 않는 새로운 자녀 군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발굴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사회의 비용 혹은 가계의 어떤 걱정거리로 둘 것이냐. 그게 네. 아니라 어차피 늘어날 새로운 어떤 트렌드화의 어떤 잠재적인 후보가 된다면 잘 발굴해서 그들이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성장의 동력 혹은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온갖 가정에 우리 많이 있는 이 잠재적인 전업 자녀에 대한 뭐 일종의 사용 설명서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 현상에 대해서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좋게 표현하면 전업자녀, 나쁘게 얘기하면 백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백수는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미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친구, 약간 이런 취급을 받았던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 사람들은 백수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이렇게 된 케이스들로 좀 보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회적 구조의 문제라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업 자녀의 출현 배경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아마 영향을 미칠 텐데, 어쩌면 가장 큰 것은 뭐 직관적으로는 이제 집을 나가려면 스스로 이제 1인분의 역할을, 능력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가장 중요한 이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자리죠. 즉 장기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서 또 가족을 결성하고 또 가족을 분화하면서 선배 세대의 바통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회는 늘 유지가 되어 왔는데, 그 첫 번째 관건인 그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은 뭐 백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너 그만큼 능력을 발휘 안 했잖아 혹은 준비를 안 했잖아라는 부정적인 느낌으로 좀 소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어쩌면 취업하고 싶지만 취업할 수 없는 현실,
구조적인 한계에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일자리 것이죠. 자체가 없다. 그렇죠. 일자리 자체도 없지만 또 젊은 친구들이 원하는 또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더더욱 사라지는 현상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개개인의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쩌면 사회 전체적인 구조, 그다음에 어떤 그 성장의 패턴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혹은 일하기를 연기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자녀들을 잉태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적인 포인트라는 것이죠. 이번에 또 책 제목도 이제 전업 자녀였다 그렇게 써주셨는데 이게 약간 그 세대 간 갈등인 것 같기도 한 게 부모님 세대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막 발전하고 있던 때 이제 청년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나는 뭐 진짜 아무거나 다 했다. 근데 왜 우리 아들 딸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밖에 나가면 일자리가 천지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눈높이 기준을 보면 이 청년 세대들은 그 일은 내가 못 한다. 차라리 내가 다른 거 준비하겠다. 이렇게 약간 그 평행선을 달리는 이거를 좀 설명을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그 이제 저도 뭐 부모 세대입니다만 그 사실 이제 자녀 세대들 보면 뭐 흔한 얘기로 헝그리 정신이 없다, 혹은 뭐 전투력이 약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약간은 관성적인 어떤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뭐 부렴듯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과연 그것이 그 개인들의 개별적인 어떤 그 능력의 발휘 여부로만 판단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 전체가 이미 한국은 농익은 사회가 됐다. 좋게 생각하면 선진국이 된 거고요. 선진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정 자원 안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됐다는 그런 상황에서 이미 태어난 친구들이 과연 개도국에 태어난 부모 세대들만큼 소위 그 헝그리 정신, 전투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인가는 약간 좀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80년대, 90년대 개도국, 즉 성장,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성장의 과실을 받아왔던 소위 이제 인플레 시대에는 당연히 그 평균의 흐름만 올라타더라도 사실은 뭐 벤치마킹까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는 사회였습니다만 지금은 뭐 우리 잠재 성장률이 이미 이제 1%도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친구들이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자체가 사실은 농익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부모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면 그래도 평균 이상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흔히 얘기하는 시중 금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10%, 20% 금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고작해야 뭐 1, 2% 조금 더 해도 이제 3, 4% 정도 수준인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확정적인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본인이 이제 그 도전해서 얻을 수 있는 얼추의 이제 수익률이 나오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만큼의 또 많은 어떤 그 인풋 요소들을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즉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할인율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현명한 판단을 해서 평균 이상을 구하겠다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제 자녀들도 있습니다만 상당수는 사실은 시대 변화의 흐름 속에 순응하면서 혹은 그 흐름에 이제 그 조율하면서 어쩌면 본인이 잘 찾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의 이제 결과물로서 어쩌면 소위 이제 외향적인 그 어떤 헝그리 정신을 발휘해서 사회에서 플러스 알파를 얻으려는 적극적인 행위보다는 가족 단위 안에서의 자산을 혹은 자원을 잘 활용한 방식으로서의 새로운 어떤 자녀군으로서의 위치, 역할들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말씀해주신 부분이 약간 조금 어렵게도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집에서 노는 자녀가 있으면 약간 비용이고 복지고 이런 느낌인데 이게 어찌 보면 뭐 일종의 생산수단처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론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긴 해야죠. 예, 네. 왜냐하면 일단 숫자 자체가 너무 많이 늘고 있어요. 짧은 시간에. 네. 흔히 얘기하는 우리 뭐 통계상의 쉬어썸이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만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뭐 자연스럽게 탈락하거나 혹은 이제 노동 근로의 어떤 의지라든가 능력들이 상대적으로 좀 제한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제 소위 취약계층으로 빠지는 청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굉장히 일부의 사례였는데 지금은 볼륨 자체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20대에 한 40만, 30대도 한 거의 40만이고요. 40대도 있어요. 40대도 30만입니다. 이게 합치면 2040 세대의 이 30년 구간은 거의 100만이에요. 네. 이건 통계상으로 이미 쉬어썸이라는 단어인 건데 이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쉬어썸을 그러면 방치할 것이냐 이 이슈인 거거든요. 지금은 사실상 방치죠. 집안에서도 사실은 백수 자녀가 있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막 감추려고 하고 그죠. 손님 들어오면은 맞아요. 야 너 방에서 나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워낙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식의 약간은 비용적인 요소로 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비용적인 요소로 판단할 수 있는
있는 여유도 없고요. 환경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어떻게 소위 이제 활용할 것이냐라는 포인트로 좀 시각을 넓혀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맥락이죠. 그대로 두면 이거는 뭐 사실상 굉장히 좋지 않은 방식으로 비용이 증가가 될 것이다. 근데 이것들을 잘 좀 재조정을 해서 이분들이 사회 진출을 하든 뭐 하지 않든 간에 그 안에서 각자의 새로운 역할, 임무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사회 구조도 좀 바꿔줘야 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부모님들의 인식 그리고 청년, 소위 자녀 당사자들의 어떤 그 적극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개념성들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교수님 말씀은 뭔가 이 분들은 어찌 보면 경력도 조금 애매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사회에서 뭐 지속적인 어떤 일을 해보지 않으셨던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좀 직관적으로 안 떠오르거든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저도 학교에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청년 친구들 이른바 이제 그 2030 이제 연배가 돼서 당연히 선배 세대들이 봤을 때는 사회 진출을 해야 될 시기에 지금 사실 좋지 않은 환경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특히나 자연스럽게 저희만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제 졸업 후에 전공을 뭐 맞추든 부합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본인이 원하는 바를 통해서 뭐 인풋도 하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소위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했습니다만 지금 최근의 흐름들을 놓고 보면 고용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어쨌든 청년 조금 서툴지만 에너지가 있는 청년들을 조직 안에 가져와서 소위 조직의 매너리즘을 방지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혁신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매년 숙련을 쌓아가는 1인분으로서의 어떤 그 정상적인 인구, 정상적인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1인분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인재로서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오래된 관성 속에 만들어진 이 경로가 지금 거의 해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신입사원을 말로는 이제 신입사원이라고 뽑습니다만 회사 차원에서 신입을 뽑지 않거든요. 이게 경력 같은 신입. 그러면 이분들은 말 그대로 신입인데 경력을 어디 가서 쌓아요. 특히나 그들이 원하는 좋은 양질의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입이 뚫고 들어가 가지고 숙련을 쌓아서 그들이 가족을 분화하면서 소위 소득을 쌓아서 소위 가족을 결성하는 이런 단계가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마도 우리 뭐 피지컬 AI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AI가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즉 단순한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현상들이 만약에 디폴트 값으로 자리 잡는다면 이 청년 세대들은 뭔가 탁월하게 특수한 영역 혹은 굉장히 뭐 조건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면 숙련을 쌓을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경로조차 제한될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분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분들이 없으면 사실은 당장 우리가 보기엔 기성사회,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야 니네 힘들겠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상황인 것인데 이게 끝나서는 안 될 상황인 거죠. 어쨌든 이분들이 연령들이 높아지면서 소위 우리가 피부양 인구로 넘어갈 때 이분들이 또 밑을 단단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밑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게 전업 자녀라는 이 새로운 현상이 어쩌면 그들의 일부의 어떤 사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연결해서 놓고 보면 사실은 나의 미래, 기성세대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소위 청년들의 트렌드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포함해가지고 청년들의 이 쉬었음의 청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가계에 전부 다 맡길 게 아니라 사회가 혹은 정책이 제도가 이분들을 끄집어내서 시대 변화에 맞게끔 새로운 인적 자본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들을 틀들을 바꿔줘야 된다는 게 당위성을 넘어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부가가치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회사가 고용을 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쨌든 뭐 돈을 줘야 이분들도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자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정부가 뭔가 돈을 주고 그러면 그 돈을 준 만큼 무슨 일을 시키는 이런 구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지금까지 이제 한국 정부가 많이 해왔던 이 실업의 대책이라는 게 정부의 재원을 풀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들이 꽤 있었죠. 지금도 이제 65세 이상 우리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 정부형 일자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뭐 일시적인 현상들을 좀 그 이겨내기 위한 뭐 약간의 뭐라 할까요? 몰핀 처방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시장과 기업이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시장과 기업은 대단히 합리적인 조직이란 말이에요. 인풋 대비 아웃풋에 대한 플러스가 확인되지 않는 뭐 업종 혹은 산업에는 기본적으로 뭐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진 않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한다면 이 전업 자녀의 잠재적인 후보군인 2030 세대의 젊은 분들에게는 기회가 사실상 거의 사라질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정책의 역할이기도 하고, 근데 아마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뭐 65세 이상의 취약 고령자들의 일자리처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형태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자, 이제 여기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요. 이게 뭐냐면
뭐냐면 우리가 1,700만의 우리 45세에서 55세 구간에 있는 요즘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플레의 수혜를 제대로 입고 지금 중년이 된 상황 안에서 이제는 곧 60세에 이제 고령 인구의 허들이죠. 60세, 65세를 이제 직면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그냥 내버려두면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겨우 윗단에 올라간 65세, 75세 이상의 제1차 베이비 부모 세대의 소위 피부양 인구로의 전환 과정에서 벌써 연금 문제가 지금 이렇게 불거지고 있고 각종 이 5대 사회보험 중에서 상당수가 이미 적자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황인데 즉 지속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 어마무시한 진짜 제대로 된 요즘 어른의 1,700만이 앞으로 짧게는 5년 조금 길게 보면 10년인데 이 구간 안에서 그냥 넘어가게 돼버리면 이거는 뭐 어마무시한 그 사회적인 후폭풍을 낳게 되거든요. 그분들의 자녀가 전업 자녀예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 자녀에 대한 뭐 애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선거 시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책 단위에서 젊은 친구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뭐 도약 기금이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플러스 알파를 넘겨주는 각종의 제도 장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가계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전성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1,700만 요즘 어른들이 열심히 살아서 가계 소득을 높이고 근로소득을 높이고 축적 자산 혹은 우리 자산 소득을 넓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거든요. 즉 내 자녀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사실 부모로서는 굉장히 뭐 존재 이유의 역할은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이 미션과 자녀 세대의 이 욕망들이 연결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미 1,700만의 어마무시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부모 세대들은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만 좀 물을 꼴을 열어준다면 이분들이 새로운 어떤 고용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창업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아마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넓은 방식으로서의 경로와 길을 만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청년 창업 자금 같은 것들로 만약에 부모님이 도와준다면 뭐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자산을 줘서 창업을 하게 하는 이거를 좀 적극 지원하자 이 얘기인가요? 그렇게 맥락을 봐도 될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편할 것 같습니다. 시대라는 것은 늘 변한다라는 거거든요. 변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그 선순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방향에 물꼬를 터주는 게 또 정책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뭐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어쨌든 그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네. 소위 이제 뭐 저축에서 투자로 뭐 이런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이기도 한데 이런 변화의 가장 중요한 맥락은 어쨌든 정체돼 있는 막혀 있는 이 혈관들을 뚫어주는 작업들인 거거든요. 물론 이게 또 한쪽으로 또 뭐 거세게 가다 보면 또 다시 이제 좀 막는 역할도 생기겠죠. 그런 점에서 정책의 호불호를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정책이라는 것은 장치이자 도구인 거고 그 장치이자 도구가 전체적인 어떤 그 피해 흐름을 굉장히 좀 무난하게 흐름을 잘 만들어주는 게 정책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들만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게 막힌 상황이에요. 막힌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마치 이 자산 시장의 큰 트렌드의 변화인 것처럼 이 중년의 부모 세대로부터 청년의 자녀 세대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이런 맥락에서 하나 더 보태면 어쨌든 1,700만 요즘 어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들이 어쨌든 자녀의 독립만큼 본인들의 미래거든요. 네. 근데 기성세대들 이미 이제 은퇴를 하시고 위에 올라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중장년들의 자녀 세대의 이 탄탄한 이 어떤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잘 떠받칠 수가 있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소위 우리 노후 문제, 초고령화 이슈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올라갈 땐 이거는 뭐 기존의 제도 혹은 기존의 서비스 공급망 가지고는 커버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 차원 안에서 소위 시장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1,700만의 욕구들이 고비용화로 증가되면서 새로운 사회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가족 단위 안에서 부모와 자녀 세대 안에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이것들이 시장화되기 이전에 그 안에서 자체적인 방식으로 소위 비즈니스 모델처럼 주고받는 방식 이게 어쩌면 전업자녀의 가장 중요한 맥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통상 전업자녀와 백수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백수는 그냥 노는 거. 근데 전업자녀는 자녀의 그 소위 그 행위를 공급을 하고 공급의 대가로 이제 보수를 부모로한테 받는 방식들을 일단 전제로 깔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어떤 걸까? 예를 들면 집에서 밥을 한다. 그러면은 용돈을 준다. 이 개념일까요? 그러니까 용돈 요거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용돈이긴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용돈이긴 한데 용돈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20대 30대 사회 활동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능력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용돈 수준이 아니라 부모가 사용자가 되고 소위 자녀가 노동자가 되는 방식으로 가사도우미. 그렇죠. 근로 개혁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뭐 통상 근로계약.
뭐 홈 프로텍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부모가 자녀에게 이걸 위탁시키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써야 되죠. 어차피 써야 될 것들을 자녀에게 일정 부분 좀 돌려서 이분들이 어쨌든 가족 안에서 말 그대로 자녀들도 편하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그 돈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일정한 계약 관계 안에서 본인들이 공급하는 용역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범위를 설정을 하고 또 부모는 또 그 수준에 맞춰 가지고 적절한 수준에서 용돈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를 얹어서 이분들이 마치 이제 자녀들이 소위 이제 1인분은 아니지만 그 안에 맞게끔 움직일 수 있는 뭐 약간의 어떤 그 자율성이랄까요? 이런 식을 그걸 좀 공급하는 방식으로서의 상호 계약 관계가 사실은 말 그대로의 백수하고는 조금 구분되는 차이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뭐 예를 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근태 같은 것들을 조사해서 잘하면 뭐 정부가 뭐 일정 부분에 뭐 좀 지원금을 조금 주든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주는 월급에 대해서는 뭐 증여를 면제해 줄 테니까 뭐 그거를 뭐 투자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라. 그렇습니다. 뭐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뭐 그런 전업 자녀들에게 뭐 일정 부분 돈을 준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생각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그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이 가족 단위 안에서의 이 순환 경제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어쨌든 제도적인 허들이라든가 규제 같은 것들은 좀 풀어줄 수 있고 그게 대표적인 게 아마 상속 증여와 관련된 이슈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안에서 이제 부모의 욕구와 자녀의 용역이 일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트렌드라든가 여러 가지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바꿔주는 작업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그 집안 내에서 직업에 취업을 하는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짜야 되는 거라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놀고 있다고 뭐 용돈 주고 그러지 말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낯설어 하시는데 옛날 이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 주부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게 전업 자녀의 그 이전 버전이 뭐냐면 전업 주부거든요. 그러네요. 전업주부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업주부가 사실은 많은 용역을 제공합니다만 그분들은 가사경제다 보니까 소위 GDP에서 등장하지 않고 이제 잠겨 있는 돈들이죠. 이런 것들을 만약에 불러 일으켜서 정상화 시켜버리면 굉장히 크다라는 이제 한때의 그런 또 주장도 있었는데 지금 뭐 전업주부와 관련된 맥락은 사라졌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맞벌이가 표준 모델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옛날에 없었지만 새롭게 등장한 이게 전업주부의 역할도 하면서 즉 가사의 역할을 하면서 비용을 내재화시켜 가계 내부화시키는 방식으로서의 플러스 알파를 만든다면 이것도 뭐 사실은 부가가치의 굉장히 큰 근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뭐 정말 뭐 저도 뭐 그냥 막 떠오르는 거지만 예를 들어 정말 그 집을 수리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훈련을 시키고 예를 들어 뭐 두세 개 집을 뭐 맡아가지고 관리를 해주면은 뭐 이제 이거를 급여처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없었던 무언가를 만들지 않으면 이분들이 더 침체되는 순간 사회적인 문제가 더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100만 상황에서 이 정도의 이슈인데 이게 좀 추계를 해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상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의 젊은 자녀 세대들은 거의 잠재적인 전업 자녀의 환경과 조건들에 이미 사로잡혀 있다. 그 중에 이제 아직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도 이제 그 둥지를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성장이라는 것은 구조화되어 있고 그 안에서 성장의 동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고 그때 많은 것을 갖추지 못한 이 자녀 세대들이 사회에 진입해서 부모 세대들이 걸었던 소위 가족을 분화하는 이 방식들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어쩌면 뭐 우리가 좀 배관시할 게 아니라 잘 받아들여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논점, 계기로 써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